정말 물건이 없겠네요. 그렇죠.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기도 어려운 거고 결국은. 매물 확대로 이어져서 뭐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는 인수위원회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양경섭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은 이제 양도세가 중과 유예가 될 경우에 매물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인들이 사야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살 매수인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핵심을 찌른 질문이고요. 네. 팔고자 하는데 살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죠. 못 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뉘는 거죠. 근데 무주택자는 이제 처음 집을 사는 거니까 취득세는 1.1에서 3.5%. 그렇게 높진 않죠.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더라도 비싼 집 못 삽니다. 결과적으로는 10억 초과부터는 대출 금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풀릴 수도 있겠죠. 15억이 네. 넘는 집에 대해서는 네네. 15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상은 다 내 현금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15억 이하여도 결국은 LTV 아니면 DSR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사기는 쉽진 않죠. 물론 부모 찬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다만 부모 찬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이자를 줘야 하는 거예요. 4.6% 기준인데 그런 기준을 지켜서 줘야 하는 거고 이왕이면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자 소득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까지 같이 네. 감안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또 세무사하고 네, 상의를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1주택자 이상부터입니다. 1주택자는 이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집을 살 때 이제 취득세 중과가 네, 들어갑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8.4에서 9.0을 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8.4,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9.0. 국민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고 초과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인 거예요. 이제 네. 30평대 초반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8.4 9.0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나 주택의 시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2주택자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취득세도 많지만 이제 종부세 중과가 있어요. 만약에 한 채가 남편 명의로 있으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아내 명의로 이왕이면 사는 게 좋겠죠. 왜?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부세는 인별과세고 절대 1인당 2주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채가 이미 남편 명의인데 두 번째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사버리면 종부세 중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단독 명의로 사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때 이슈가 또 뭐냐? 자기 돈으로 사면 모르겠지만 자기 돈이 아니라 배우자의 돈으로 사버리면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6억까지는 6억.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10년간 6억입니다. 네. 그걸 초과하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도 감안해서 해야 하는 거고 이미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새로 집 사는 건 종부세 폭탄을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무사님이 네네. 공동명의 주택 영상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네.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핫했죠. 네. 그 다음에 네. 또 쟁점이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입니다. 네. 이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두 번째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무주택자나 살 수는 있는 네. 건데 이 무주택자도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주택자라면 대출 규제가 핵심인 거고 1주택자 이상이라면 취득세, 종부세,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또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더라도 바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는 결국은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건데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거의 4년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면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하고 거주를 못하고 팔면 당연히 양도세가 그래 좀 내야겠죠. 최근에 네네. 제가 좀 집을 알아봤는데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요자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못 들어가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정말 물건이 없겠네요. 그렇죠.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기도 어려운 거고 결국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에라 모르겠다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냥 단순 증여 채무를 끼지 않고 주는 게 아니라 중과 배제 기간에 채무를 껴서 주면 그 자체가
절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웬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더라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물량이 없게 되면은 매물 확대로 이어져서 뭐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는 인수위원회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책 효과가 발휘를 하려면 아무래도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네. 결국은 취득세 중과도 당연히 풀어야 하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가 많이 네. 이루어져야만이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1년을 유예한다고 해서 시장이 당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양경섭 세무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서 그걸 뒷받침해줄 매수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법적인 관점에서 좀 알아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